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청술기숙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일 날 치른 교육평가원 모의고사를 본원의 수학과 대표인 이득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분석 또는 주요한 특징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학을 수능 때까지 대비해야 되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선 순서에 따라서 우선 수학의 난이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공통 과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교육청에서 이제 문이과 통합이라는 취지하에서 우리 처음으로 이제 평가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이과 학생들이란 표현이 어렵지만은 이제 공통 과목에서 변별도 때문에 조금 아마 어렵게 좀 구성한 것 같습니다. 30개 중에서 22문항이 공통이고 8개가 선택 문항인데 아무래도 공통 쪽에서 아마 이 문이과생 모두 다 좀 어렵지 않았는가 해서 네. 전반적으로 좀 출제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택 과목 8문항인데 얘는 아무래도 조정 점수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계열마다가 아니고 이제는 과목마다니까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미적분이 한 90%, 기하는 이과적인 10%, 나머지 확통하다 보니까 점수가 26점이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의 공평성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확통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뭐 기하는 2년 전 데이터를 비교했지만은 상당히 쉽게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지금 난이도를 보니까 결국 수학은 올해의 모평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군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아, 네. 자, 그러시면 이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 수학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또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전에는 보면 이제 과목별로 이제 수원, 수투, 작년 확통인데 그때는 수원, 수투가 문항수가 약간 다르고 점수가 달랐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정확한 문항 개수 11문항씩 점수도 정확하게 37점씩 선택도 이제 과목마다 차이 없이 정확하게 4점 문항 3개를 포함해서 26점을 배치해서 정확하게 균형감 있게끔 100점을 설계를 해서 과목별 유불리는 선택이 없게끔 정확하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어도 그렇지만 수학도 이제 이런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조정 점수를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시면 주요 특징이나 그런 출제 경향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수능은 이제 전년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초반에 봤던 수능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등급 컷 점수만 봐도 현재 미적이 84점, 기하가 86점, 확통이 88점이면은 예전에는 이과생들이 92점 정도인데 점수 8점에서 4점, 6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학생들이 느꼈고 저희도 마찬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풀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 4개가 있어가지고 네. 하락이 불가피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 점수 낮았단 말은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동일한 계열을 시험 봤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의 특수성 때문에 예전에는 4점짜리 문항이 정확하게 13개. 지금 13개지만은 과목별 구성이 다다 보니까 이번 시험 하나의 뭐 평가원 시험이니까 평가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이 점수 가지고 뭐 당장은 뭐 이게 어떻게 성적이 뭐 어렵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쉽다. 어렵다, 나는 공부하기 힘들다고 평가하는 건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험이라서 조금은 대기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어렵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신유형이라는 문항이 없습니다. 이게 수능이 27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15년치를 봤을 때 그 문항 속에서가 똑같이 변형이 돼서 수능 기출을 제대로 본 학생들은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어렵지 않다. 근데 아직 정리가 덜 된 학생들은 힘들기 때문에 뭐 신유형이 없으니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변형 문항 자체가 이미 기출과 같아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신유형을 이 평가원이 지향한다라고 작년 이제 평가위원장님께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 그대로 기출 문제 위주에서 변형 없이 신유형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 사실 신유형이 없으니 그대로 이제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두 가지인데 이제 대신에 공통 과목이란 수원 수투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여기 레벨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 확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또 EBS도 마찬가지 70% 직접 연계해서 50% 간접 연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EBS만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은 좀 아마 체감 낮아가지고 공부 학습량에 비해서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문항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6월 모평을 평가해 보니까 이런 한 7가지의 주요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형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변형해서 냈다는 것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 더욱더 아마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EBS의 연계율이 70에서 55로 이렇게 낮았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본원생들과 서로 면담을 해보면 그게 체감하는 것은 70이나 50이나 별다른 거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학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세워주느냐. 그래서 이제 연계율이 낮고 높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원에 따라서 개념과 함께 이걸 응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다음에 이제 항상 용어 중에 새로 나온 용어가 킬러 문제 그러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뭐 킬러라는 게 별로 좋은 그런 용어도 아닌데. 그렇죠. 저희도 심한 뭐란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러죠. 예, 그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죽인다는 말이 안 좋은 네. 건데. 그래서 그런 고난도 킬러 문제 쉽게 말하면 자 이런 문항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과목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문항 수원 수투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는 상당히 낮아진 게 맞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전 문항 개수가 있으면 8문항인데 8문항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8문제 풀 때 시간과 계산력이 필요해서 학생들은 쉬운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전년도 수능보다는 체감 온도가 과도하게 높았던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학 공부량에 따라서 이제 문이과, 아직 완전히 문이과란 말에서 애매하지만 현재 우리도 쓰고 있으니까 문이과 유불리라는 말은 문과생들 아무래도 미적분이 약하다 보니까 또 도형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적어도 3문제 정도는 문과생들이 여전히 힘듦이 발생해서 좀 많은 점수 하락이 특히 문과 중위권 학생들이 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문과생들 킬러 문항 또 재썼지만은 15번 상하함수. 이거는 거의 접근법이 좀 너무 어려워서 뭐 찍었다 보면 되고요. 22번은 수업 자체에서 접선에 대한 상당히 고난도 예력이기 때문에 아마 문과생들 아마 정답률이 거의 1%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문제에서 아마 거의 공통문항에서는 크게 변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레벨 킬러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힘들다. 사전 문항이. 그리고 문과생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과만큼. 그리고 킬러 문항도 충분히 대벽게끔 15번, 22번 객관식 마지막 번호와 주관식 마지막 번호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새 우리 매스컴에서도 문과 학생들이 항상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네네. 예. 그런데 공부를 안 한 학생들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문과든 이과든 수학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또 열심히 개념 정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뭐 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러시면 이제 고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아까는 공통인 수일, 수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네. 이제는 이제 선택문항, 우리 미적분이나 기하나 이런 선택문항에 대해서 좀 풀이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뭐 선택 과목은 3과목이죠. 첫 번째가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미적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뭐 계열별로 다르겠지만 문제 수준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단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과목을 쭉 해주면 확통은 힘내셔야 돼요. 작년보다 훨씬 더 쉽게가 출제된 게 사실입니다. 아, 확률과 통계가 작년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문과생들이 점수를 많이 땄어도 이제 조정 점수 때문에 등급커지 손해를 좀 본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킬러 30번이 거의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여서 아마 체감 온도가 미적분 학생들이 가장 평범하게 이 정도구나. 그래서 자신감 있게 푼 것 같고요. 기하 학생들은 아무래도 작년에 수능 범위 기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수학을 좋아했던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8개를 다 풀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가 1년간의 공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평가원이 문제를 안 만들다 보니까 중위권 학생들은 이 본인들이 기출과 다른 낯선 문항이 3개 있었습니다. 28번에 벡터 문제하고 접선 문제 등등등.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낭패를 봐서 4점짜리 3개를 틀려가지고 열심히 했으나 조금 중위권 학생들이 1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기출 유형을 정리하면서 복합적인 사고라면은 뭐 기하 중위권 학생들도 충분하게 상위권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난이도로 뭐 출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이 보는 확률 통계가 좀 비교적 쉽게 출제돼서 그러는데 네.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가운데 대학을 가야 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 문과 학생들이 뭐 공대 관리 없는 것이고, 예, 또 이과 학생들이 무슨 상대나 법대 관리는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볼 때에 저희 학원에서도 문과 이과를 사실상 나눠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달리 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 이득춘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6월 이번 교평 모의고사를 고난도 분석 또는 난이도 또는 주요 특징, 아울러서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학과 이수천이었습니다.